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중3 사회 수행평가를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수행평가는 경제 기사를 작성하는 건데요. 여러분들이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유형의 수행평가일 것 같아서 선생님이 예시 자료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상품을 하나 선택을 해서 그 상품의 가격 변동을 분석을 해야 되는데요. 선생님이 선택한 상품은 체리입니다. 여러분 체리 좋아하시나요? 네,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과일 중에서 체리를 제일 좋아하는데요. 체리가 굉장히 달콤하면서도 약간 신맛도 있어요. 굉장히 맛있는 과일인데 근데 가격이 비싸서 사실 많이 못 사 먹었어요. 근데 선생님이 얼마 전에 기사를 보다 보니까 코로나19 때문에 체리 가격이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번 시간에는 코로나19와 체리 가격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실제 기사를 한번 읽어볼게요. 이마트가 체리를 두 팩에 12,800원에 판매한다고 하네요. 이는 지난해에 비해서 15% 가격이 저렴하대요. 근데 이렇게 체리 가격이 떨어진 이유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이래요. 네, 왜냐하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미국에서 굉장히 많이 유행하고 환자들도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 내수가 부진하대요. 내수가 부진하다는 거는 미국 사람들이 체리를 많이 사 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소비를 줄이다 보니까 체리에 대한 소비도 줄어든 거죠. 그래서 미국 내에서 남는 체리가 많다 보니까 이게 수출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그래서 수출되는 체리 물량이 늘어나서 국내 수입 가격이 10% 정도 하락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체리 시장의 수요 공급의 변화를 기사를 바탕으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거는 국내의 체리 시장이에요. 네, 국내고요. 일단 미국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미국 내에서 체리 소비를 많이 하지 않는다고 했죠. 네, 그래서 남는 체리가 수출이 많이 돼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체리 공급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코로나19 바이러스로 국내에 체리 공급이 증가한 거죠. 체리 수입이 증가해서 국내 체리 공급이 증가했습니다. 이것을 그래프로 표시를 하면 여러분 수요 공급 그래프 그릴 때 Y축이 가격이고요. X축이 거래량이었죠. 그리고 우하향하는 이 곡선이 수요였고요. 우상향하는 이 곡선은 공급 곡선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요와 공급 곡선이 만나는 점에서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이 결정이 된다고 했죠. 균형 가격을 P0, 균형 거래량을 Q0라고 해볼게요. 근데 지금 국내 시장에서 체리에 대한 공급이 증가하였습니다. 이것을 표시하면요. 공급의 증가는 공급곡선을 오른쪽으로 이동시키면 되죠. 그래서 공급곡선이 S1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새로운 균형점이 생기는데 여기서 균형점이 생기겠네요. 이렇게 되면은 가격과 거래량의 변화가 나타나는데요. 가격은 P1으로 떨어졌고요. 거래량은 Q1으로 증가하였습니다. 그래서 미국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국내 체리 시장에 미친 영향은 공급을 증가시켜서 결과적으로 가격이 떨어지고 거래량은 증가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체리 가격이 떨어진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어서 미래 예상되는 시장의 변화를 예측해 볼 건데요. 여러분 이거는 예측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와 공급의 그 변동 원리를 여러분들이 활용하셔서 어떻게 변할 것이다 라고 자신의 생각을 적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이 말이 된다면, 즉 논리적으로 설명이 된다면 이 부분은 다 점수를 드릴 건데요. 꼭 맞지 않아도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도 점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선생님의 예측은 이래요. 지금 여기 가격, 거래량이고요. 수요와 공급을 만나는 이 점에서 지금 체리의 균형 가격과 거래량이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예측이 되냐 하면 체리가 면역력을 높이는데 효과가 있는 거 아셨나요? 선생님도 찾아보니까 이 체리가 면역력을 높이는데 되게 좋은 과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코로나19로 사람들이 면역력에 관심이 많아졌잖아요. 근데 면역력이 높다는 이렇게 연구 결과를 사람들이 보면서 체리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하지 않을까 선생님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체리에 대한 선호도 증가. 선호도라는 거는 좋아하고 싫어하는 건데 체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 있겠죠. 이렇게 되면은 체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겠죠. 체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지 않을까라고 선생님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요와 공급선이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선생님은 체리에 대한 수요가 이렇게 증가하게 되겠죠. 그럼 수요 곡선이 이렇게 오른쪽으로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새롭게 변한 수요곡선을 D2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체리 시장의 균형점이 여기로 바뀌겠죠. 네, 이렇게 되면은 체리의 가격과 거래량이 다시 생성이 되는데 이거 2로 통일해 볼게요. 체리의 가격은 P0에서 P2로 상승하였고요. 거래량도 Q0에서 Q2로 증가하였네요. 네, 이거를 정리해보면 앞으로는 체리에 대한 선호가 증가해서 수요가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가격도 오르고 거래량도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예측을 해보았습니다. 네, 그러면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경제 기사를 쓰시면 되는데요. 경제 기사를 쓸 때는 형식이 있는데 먼저 제목을 정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표제라고 하기도 하는데 선생님은 제목을 코로나에 떨어진 체리 가격으로 정했습니다. 제목을 정했으면 그 다음에 전문을 써야 되는데요. 이 전문은 전체 기사의 내용을 요약 정리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신문을 보시면 주로 이제 긴 기사의 경우에는 내용이 한눈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좀 굵은 글씨로 핵심 내용을 이렇게 요약 정리를 하는데요. 선생님도 전문을 한번 적어보았습니다. 기사의 전문은 미국 코로나 바이러스로 지난해에 비해서 체리 가격이 15% 정도 저렴했다. 즉 가격이 떨어졌다는 국내 체리 시장의 현실을 이렇게 적어봤고요. 그리고 앞으로의 변화를 예측을 하였는데 앞으로 국내 수요의 증가로 체리 시장에서 가격 변화는 소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라는 내용으로 전문을 작성해 보았습니다. 네, 그러면 그 다음 단계는요, 여러분들이 본문을 쓰는 거예요. 선생님이 아까 준비했던 기사를 약간 선생님 말로 바꿔서 본문을 작성하였습니다. 네, 내용을 같이 보시면요. 네, 이마트에서 체리 2팩에 12,800원에 판매한다. 이는 작년에 비해서 15% 정도 저렴해진 가격이다. 그럼 체리 가격이 내려간 이유를 썼는데요. 네, 미국 코로나 바이러스로 미국 내수가 부진해서 미국에서 체리가 소비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남은 체리에 대한 수입 물량이 늘어서 국내 체리 시장에서는 공급이 증가해서 체리 가격과 거래량, 가격은 떨어지고 거래량은 증가한 거죠. 네, 여기 약간의 오타가 있는데요. 네, 가격은 하락하고 거래량이 증가한 거네요. 네, 그러면 이것을 그래프로 표시를 해보면요. 네, 가격, 거래량, 아까 그렸던 거와 똑같아요. 네, 수요, 공급. 원래 가격과 거래량이 여기 있었는데 지금 체리에 대한 공급이 증가한 거죠. 네, 공급이 증가를 했더니 이게 어떻게 변화했다고요? 네, 공급이 이렇게 증가를 했더니 이 공급 곡선이 S1으로 공급이 증가하니까 공급 증가 로 인해서 새로운 균형점이 이렇게 생긴 거죠. 네, 그래서 가격이 새로운 가격과 거래량이 이렇게 생성이 됐죠. 네, 이렇게 생성이 됐는데 여기 보시면 가격은 지금 어떻게 됐죠? 가격은 결론적으로 보니까 가격은 떨어지고 거래량은 증가한 거예요. 네, 가격은 체리 공급이 증가하니까 1번 가격은 하락하고 그 다음에 2번 거래량은 증가한 상황입니다. 이거를 기사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체리 가격은 그럼 어떻게 변화할까? 체리는 비타민C가 풍부하고요. 또 면역력을 높이는 데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무래도 체리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지금 오랜 기간의 장마와 그 태풍 이런 걸로 인해서 과일 가격이 많이 올라갔어요. 근데 그에 비해서 체리는 국내 가격까지도 떨어졌고 또 게다가 면역력에도 효과가 좋다. 이런 걸 사람들이 보면서 체리에 대한 선호가 증가하지 않을까. 그래서 수요가 증가해서 체리의 가격과 거래량이 모두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작성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을 그래프로 또 역시 표시를 하면 가격, 거래량,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이 점에서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이 있었죠. 그런데 앞으로는 체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돼요. 그래서 수요 곡선이 이렇게 움직이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수요 곡선이 D2가 되면 새로운 가격과 거래량이 형성이 되는데 여기가 P2, Q2예요. 그래서 체리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어요. 체리 수요 증가. 이거는 선호도가 증가해서 그래요. 그랬더니 가격이 상승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거래량이 증가하지 않겠냐. 네,
이거를 기사로 표현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신문 이름은 마음대로 정하셔도 돼요. 네, 무슨 신문, 누구 자기 이름 써서 네, 누구 기자 이렇게 표시하면 본문이 다 끝나는데요. 이 본문을 쓸 때는 반드시 그래프를 그리셔야 됩니다. 그래프가 지금 현재 가격 변동에 대한 그래프 하나, 그리고 미래에 예상되는 가격 변동 그래프, 이 두 가지가 모두 들어가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 수행평가 기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행평가 영역은 세 가지인데요. 네, 자료조사, 내용 적합성, 기사 형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자료조사는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그 상품의 변화, 가격 변화에 대한 기사를 여러분들이 찾아오셔야 돼요. 그리고 기사에 대한 그래프를 여러분들이 미리 준비하셔서 그려보셔야 합니다. 이 그래프는 두 개를 그리셔야 되는 거 아시죠? 네, 하나는 현재의 가격 변동을 설명하는 그래프, 네, 현재 가격 변동을 설명하는 그래프, 다른 하나는 미래의 가격을 예측하는 그래프를 그려 오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내용 적합성은 가장 비중이 큰데요. 50점으로 여기는 두 가지 내용이 들어가야 돼요. 먼저 해당 상품의 가격 변동, 현재 가격 변동을 그래프로 제시해서 분석을 하는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미래 가격 변동을 타당하게 예측했는지. 네, 미래 가격 변동은 여러분의 예측이 틀려도 상관이 없어요. 다만 수요와 그 공급의 원리를 이용해서 예측을 하시면 됩니다. 네, 수요와 공급의 변동 원리를 우리가 배웠잖아요. 네, 그 변동 원인을 요인을 갖고 여러분들이 분석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기사 형식은 세 가지만 지키시면 되는데요. 표제, 먼저 제목 쓰시고요. 전문, 기사 내용을 간단하게 한 줄, 두 줄로 요약한 거, 그리고 본문, 이 본문은 기사를 여러분들이 분석한 거를 쓰는 거죠. 예측한 거와. 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수행평가 채점을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